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최고위원 후보 조시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해외에서도 우리 당을 사랑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신 해외의 당원 동지들에게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과 당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원으로 가입하지 못하지만 물심양면으로 돕는 많은 우리 애국우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양당 정치의 환멸을 느끼면서 지금 우리 공화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애국우파 국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서서 최고위원에 출마함으로 말미암아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대한애국당 창당 때 경남도당 사회를 맡으시고 또 저의 태극기 집회 여성 파트너로 또 청년 최고위원으로 수고하신 이런 동지들과 함께 이번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대선 때 제가 경기도당을 맡아서 함께 선거운동을 했고 또 예술가의 전문가 능력을 가지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동지도 계시고 또 저 멀리 제일 먼 경남 지역에서 당원 동지들을 인도해 가면서 또 탄핵 무효와 우리 공화당을 알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셔서 또 수고하신 그런 또 당원 동지, 또 강원 지역에서 수고하신 이런 당원 동지, 이런 귀한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고위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구비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 냈지만 그래도 5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한 많은 동지들의 권면과 또 지원과 도움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제 창당 5주년 그리고 제3기 지도부 가장 중요한 당대표 선거를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법상 최고위원에 출마한 선거는 타 선거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말로 중요한 당대표 선거에 제가 창당의 멤버로서 동지로서 우리 동지들과 함께 참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고 제가 최고위원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일치단결하고 청렴결백하고 또 화기애애한 그런 당을 만들어서 계속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정견 발표 시간입니다만은 당대표의 정책과 정견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정견을 발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동안에 해왔던 일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정견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홍보, 둘째는 인재 영역과 인재 배출, 셋째는 정당 자금, 정치 자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당의 홍보에 대한 정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실 촛불 탄핵 쿠데타는 언론 쿠데타입니다. 현대의 민주주의 사건이라고 하는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방송 사건 중에서 이 사건의 언론, 방송이 보수고 진보고 할 것 없이 야합을 해서 거짓으로 선전으로 말미암아 촛불 난동과 탄핵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언론, 방송의 쿠데타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언론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유튜브가 촬영해 주신 것처럼 유튜브로 가는 새로운 언론 방송 콘텐츠가 생기고 또 언론 내부에서도 이제 지식이 정직하고 또 양심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나와서 개인 방송을 하는 그런 이제 변화도 있고, 방송국 내에서도 너무나 이념과 또 이익에 치우친 것에 반발하는 그런 젊은 양심 있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난 대선 이후에 우리 당대표께서 많은 언론 방송에 활발하게 진출해서 우리 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고요. 또 이제 최고위원이 되면 최고위원으로서 이제 그런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 공화당을 알리는 그런 일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언론의 방송에서 우리 당을 홍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위원이 구성이 되고 당대표가 선출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언론 방송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무분별하게 방송에 출연해서 오히려 당에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제가 청년 역사 토크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지난 우무성 청년위원장과 3차에 걸쳐서 토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활성시켜서 이제 각 분야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지도자 이승만 박사에 관해서,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 또 가장 중요한 6.25 전쟁에 관해서, 또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교육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토크쇼를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는 자체 내 자유우파 보수 진정한 방송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부족하나마 최선의 협력을 해서 정말로 좋은 방송이 생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언론이 전 방송 보수고 좌파고 다 장악을 했는데, 사실 이 좌파 방송도 1980년대에 해직 기자들, 보수 우파 동아 중앙 조선에서 해직된 기자들이 나와서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30년 만에 언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탈취하는, 그리고 그 주 세력이 언론을 조직해가지고 이제는 보우수파까지 장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바로 제대로 된 자유우파 보수 방송을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언론의 벽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또 저는 소망을 갖는 것은 거짓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정직하고 또 정의롭고 또 민족 정기를 가진 국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언론 방송을 통해서 진실하게 다가가고 진실을 증거하게 될 때에 70년 동안의 거짓, 이 모든 역사를 한꺼번에 뒤집어버리고 우리가 정권을 차지해서 자유통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창당 제5주년 그리고 제3기 지도부 선출이 정말 5년 동안 함께한 우리 동지들이 더욱더 자유와 정의와 진실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불타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5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의 잔을 함께 마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욱더 끈끈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이번 제 창당 5주년 전당대회 제3기 지도부가 축제 속에서 이루어져서 새롭게 우리 당이 더욱더 일치단결하고 더욱더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우리의 본연의 사명에 집중하면서 나가는 그런 당이 발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다리며, 그날까지 우리 당원 동지들은 한치의 우리의 이념과 가치와 목표와 소명과 흔들림이 없이 나가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커다랗고 또 단단한 그릇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호 1번 최고위원 후보 조시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질의 다 받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1번 조시철 후보자님께 질문이 좀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공화당은 지금 위기입니다. 그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위기가 무엇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당연히 어떤 공동체든지 특별히 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오히려 저는 이런 위기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우리 당원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동안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다는데, 저는 전혀 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당의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많은 애국 자유우파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오히려 소망을 주는 정당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도 박지원 청년 사태 아시잖아요. 예? 여성 청년 사태인가 비대위원장까지 공동위원장 되면서 그런 사태를 치렀고, 지금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대로 아주 세상 말로 아사리판, 장기판도 아니고 공사판도 아니고 아주 아사리판인데, 우리 당도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렇게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나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는 우리는 정말 특별한 당원 동지들이 정말 생명 걸고 정의와 진실의 가치를 붙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헤쳐나가면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서 우리 공화당만이 정말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고 정의와 진실하고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나 목적에 있어서나 선명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고 그런 당원이 있고 그런 정치 세력이다. 그래서 오히려 소망을 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 두 번째 질문은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애당심이 다른 정당과 진짜 비교될 정도로 애당심이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합리적인 좀 비판마저도 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극복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창당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 5년이면은 굉장히 신생정당입니다.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이제 좀 더 포용성의 그런 분위기로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5년 동안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포용성 있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의 관심을 갖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숨어 있는 의인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극복해 나갈 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제 오고요.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들 충분히 우리와 가치와 이념과 사상과 이런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포용성 있게 해 나가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얼마든지 좋은 인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을 위해서 어떤 뭐라도 양보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역사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시고 그것을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실 때 재미있게 많이 전달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지금 그 청년 역사 토크 그것도 하고 계신데, 그 외에 또 다른 걸 뭐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한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질문해 주신 청년이 저희와 함께 같이 활동했던 청년인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바람에 좀 뜸했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저 청년이 그 6.25 천막 기습 천막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또 우리 당도 거기에 대한 법적인 대처를 하는데 거기에 연결이 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느라고 무척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우리 저런 좋은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당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은 더 좋은 발전의 기회가 있을 텐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사도 세분해서 국부 이승만 박사 특집,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질문하신 청년이 또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논문을 써가지고 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 청년하고는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시대별로 청년 시대, 군인 시대, 혁명 시대, 한강의 기적 시대 이렇게 해서 심도 있는 토크를 또 해나가고 이 어떤 시대든지 시대가 어려우면 청년들이 제일 불안합니다. 청년들이 미래가 암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시대가 어려우면 역사에 관심을 가져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지? 과거는 어땠나? 미래가 암울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역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학당이라든지 이승만 학교, 엊그제 남강규 교수님하고도 제가 그런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계획은 이승만 박사대학원 제1기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는 무료로 그래서 오프라인을 또 온라인으로 촬영해서 그래서 그런 명칭도 이제 여러분에게 홍보를 하겠지만 좀 품위 있게 이승만 박사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그래서 그런 강좌를 또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위대한 역사를 가리키면 나는 분명히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DK 소리 오늘 이진아 동지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허준 선생님. 예. 출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공화당의 어떤 위기다. 또, 내부에 뭐 어떤 좀 혼란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의 어떤 교육, 연수, 뭐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정기적인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우리가 5년 동안 투쟁이었기 때문에 투쟁 속에서 교육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안정되면 그런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전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위기라고 이렇게 당원들에게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어떤 위기도 다 미소를 지으면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도 지혜롭게 우리가 잘 극복할 것이고요. 맞습니다. 교육이라도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당원 동지들 스스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카에 또 방송에 많은 영상들과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교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선명성을 넘어서 정말 자기 전문 분야의 실력을 스스로 갖추고 또 인격을 갖추고 이렇게 스스로 해나가는 그런 작업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연수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5년 동안 우리 당대표, 공동대표, 당대표, 공동대표. 근데 저만 5년 동안 교육연수원장이라고 하는 동일한 직함을 가지고 왔는데 연수원도 없어요. 연수원도 없지만 그래도 이 직함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연수원도 생기고 또 한다면은 더 좋은 그런 기회가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네, 우리 공화당 당원 이진아입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일단 출마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의 바람은 항상 있을 거라 생각하고, 뭐 제 스스로가 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동지들도 그럴 거라 생각해서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시철 교육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만 이걸 소유하는 게 굉장히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 교육계를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4월 13일 날 조은진 대표님한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다 하면서 의견을 올렸을 때 이런 것도 좀 올렸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육을 당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시도당 또 그 밑으로 하면서 이런 거를 다른 지역에서 할 때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세미나를 어떻게 알리냐 이런 것도 집회 대신에 하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기회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언제 TV조선에 나오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네가 TV조선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접촉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자기네들이 못하죠. 자기네들이 못하고,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점 우리 당대표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최고위원이 되면 당에 이제 두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출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또 우리가 정말 서명대다 투쟁이다 해서 사실 교육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힘듭니다. 모이기가. 그래서 저는 뭐 언제든지, 지난번에도 제가 그 송추에 모임 있을 때 한 4시간 걸려서 갔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만 주시면 저는 언제 어디서든지 가서 우리 동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전혀 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요, 5기에 어떤 위기가 있을지 모르고요. 또 총선을 앞두고 또 대선을 앞두고 우리 당이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더 큰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이 5년 동안 그런 위기를 극복한 우리 당원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오라 이겁니다. 어떤 코너에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극복해 나감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수권 정당, 올바른 정당, 정의로운 정당, 흔들리지 않는 정당,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광복절, 건국절 특집을 제가 준비하면서 역사 영상을 보면서 또 많은 그 깨달음을 했는데, 53년도 광복절, 즉 7월 27일 날 휴전하고 열흘 후에 광복절인데, 그때 이승만 박사의 연설이 그거였습니다. 최고의 위기 있지 않습니까? 6.25로 만나가지고 건국 2년 만에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지형을 만났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있었다. 그렇잖아요. 그 식민지 때는 더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위기도 아니고 더 어려운 시기도 우리가 극복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강의 기적의 토대를 놓으셨던 것처럼 나는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그런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합니다. 당이 커지면 권력이기 때문에 내적, 외적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민초정당이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박사가 건국 과정에 당을 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초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놈들, 여당 놈들이 내각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자유당을 국민들이 민초정당으로 원내 자유당을 만들었고요. 원내의 이 박사를 지지하는 원내 자유당을 만들었어요. 그걸 합쳐가지고 자유당이 된 겁니다. 근데 원내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원외 세력을 잡아먹으니까 타락한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호랑이의 눈과 매의 눈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지켜온 당원 동지들의 견제와 감시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어떤 원내 그런 세력이 장난질을 해도 절대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만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그동안에도 많은 우리 동지의 그 방송 출연을 통해서 들었지만 지금 민주당 흔들립니다. 국민의당 흔들립니다. 완전히 아사리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당만이 민초정당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조금이라도 청렴결백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가치와 이념이 어긋나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의인치사만 모이는 그런 정당이 돼서 오히려 일순간에 바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공기가 좋아졌네.
예. 공기가 순식간에 좋아지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을 우리가 기원하면서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 우리 당원들이 아닙니다. 우리 당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도의 정치력을 가진 그 정치인에 대해서 국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하게 참아 기다리면서 결속력을 가지고 이런 든든하고 깨끗하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적인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 간단한 질문 하나만 예. 드리겠습니다. 예. 최고위원 후보가 되셨는데 예. 출마를 결정하실 때 누구랑 제일 많이 상의하셨습니까? 우리 파파전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디죠? 법원 투쟁할 때, 천막 투쟁, 첫 그 텐트 투쟁할 때 텐트 안에서 만났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변함없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때 제가 부족하지만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화도 나눠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꿋꿋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눈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치인도 아니었고, 창당 때부터 제가 정미용 대표에게 늘 한 말이, 당신이 법대도 졸업을 했고, 언론 방송의 전문가지만 정치는 모르지 않느냐, 정당은 모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당과 정치 전문가에게 그 말을 듣고 해나가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조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창당 멤버지만 그런 직책을 맡지 않고 교육원성현장이라는 직책으로 이제 도왔고요. 2020년에는 우리가 어쨌든 총선을 겪었지만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분 일할 분들이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창당 5기의 중요한 분기점이고 할 때 지금도 뭐 우리 주변에 그 창당 동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허평환 장군님도 그렇고 그래서 창당 종지들이 많이 좀 권면을 해주셨고 또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떨어져도 500만 원이 특별 당규로 들어가잖아요. 500만 원을 당규로 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있고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5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상의를 하니까. 저에게도 유혹이 있고요. 수많은 과정에 만나자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대화와 이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창당 멤버들이 많이, 허평환 장군님도 그렇고, 우리 동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의하면서 나가니까 전혀, 한 번도 어떤 스캔들에 관여를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랬고, 이제 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당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쉬운 얘기로 교육연수원장으로 회의를 참석하지만 발언을 못 하잖아요. 허락을 받아야만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최고위원이 되면,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당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출마할 때는, 당대표가 경선구도가 전혀 아니었고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최고위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의 정말 창당 5주년 새로운 전기의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예. 수고하시네. 예. 후보님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회복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좀 궁금해갖고. 예. 부탁합니다. 국부 이승만 박사, 박정희 각하, 박정희 대통령은 그야말로 세계사적인 지도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두 분이 이뤄놓으신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거의 국제 외교를 다 끝내셨어요. 2016년 5월 달 아프리카 순방으로 자유통일에 대한 모든 걸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해서 탄핵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아니고 그분 인생 자체가 애국이 운명입니다. 그래서 건강만 회복하신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뭔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뭐라도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하실 때 우리가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하실 때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창당 이후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창당 멤버들의 한치의 흔들림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도 제가 우리 창당 멤버들을 존경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이런 야심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서 우리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그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자유통일까지 가고 이런 과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 뭐 우리가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차기 후보도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석방되시고 이런 사태들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게 좀 대부분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냥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던 대로 하시고 말씀드리면 더욱더 우리가 경고하고 확장을 해서 준비해 놓으면 좋은 바람이 불 날이 옵니다. 공기가 좋을 날이 옵니다. 그 공기가 달성서부터 대구서부터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천리안 TV도 감사하고요. 남양주 TV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예감 이상으로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 기호 1번 조시철 후보의 정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